안녕하세요. 다들 제 이야기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쪽 업계, 그러니까 시신을 운반하는 옹구차 기사로 15년 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박무영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15년이나 하다 보면요, 진짜 사람이 기계가 돼요. 서류에 사인할 때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쓱쓱하게 되고, 시신을 운구차로 모실 때도 군더더기 없이 딱딱 떨어지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죽음의 냄새라는 게 있어요. 병원복도 가면 그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막 코를 찌르잖아요. 근데 진짜 베테랑들은 그 소독약 냄새 너머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냄새를 맡아요. 생명이 방금 떠나버린 육신에서 나는 약간 달큰하면서도 비릿한 그런 특유의 향취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 완벽하게 구분할 정도로 이 일에 도가 텄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죽은 사람 싣고 달리는 게 엄청 무서울 것 같잖아요. 다들 그런 질문 한 번씩은 하시거든요. 귀신 본 적 없냐고. 근데 저는 결단코 망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제가 15년 동안 수천 구의 시신을 옮기고 수만 명의 유가족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산 사람이 1000배, 10,000배는 더 무섭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부모님 임종 지켜보며 울던 아들이 눈물도 안 마른 채로 고인 통장부터 뒤지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 장례식장 담가가시고 형제들끼리 쌍욕하면서 멱살잡이하는 그 추악한 꼴, 진짜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의 징그러운 욕망이랑 거짓말들을 보다 보면요, 차라리 뒤에 누워있는 죽은 자의 고요함이 훨씬 평온하고 정직하게 느껴질 정도라니까요. 적어도 죽은 사람은 뒤통수는 안 치잖아요. 근데 제 그 굳건했던 15년치 신념이 개박살 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차 안에는 와이퍼가 빗물을 쳐내는 씩탁 하는 기계적인 소리만 울리고 있었죠.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외곽에 있는 좀 허름한 요양병원에서 시신 한 구를 넘겨받아서 시립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출발할 때부터 뭔가 되게 찝찝했어요. 인계를 해주던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유독 얼굴이 밀가루처럼 새하얗게 질려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서류를 넘겨주면서 귓속말 하듯이 나직하게 속삭이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던 분이었어요. 유독 고집이 세셨죠. 와, 진짜 하필 비도 오고 으스스한데 그 말이 축축한 밤공기처럼 어깨에 척하고 얹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가로등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국도에 접어들었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그 동그란 공간 빼고는 온 세상이 그냥 새까만 어둠이었어요. 보통 피곤하면 라디오라도 틀 텐데 그날따라 손이 안 가더라고요. 죽은 자가 가는 마지막 길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게 제 나름의 철칙이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피로가 목덜미를 막 무겁게 짓누르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정이 너무 빡셌어서 눈꺼풀이 진짜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커브 길이 나와서 속도를 좀 줄이면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눈미러로 시선이 쓱 갔어요. 운전석이랑 뒤쪽 적재 공간이 유리 칸막이로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룸미러 너머로 관을 덮고 있는 하얀 천 위로 뭔가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미세하게 꿈틀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그냥 차가 흔들려서 덜컹거리는 떨림이 아니었어요. 굳어버린 손가락 하나가 저도 모르게 찌릿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되게 짧고 날카로운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네. 진짜 속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가 이 짓을 15년을 했잖아요. 커브길 도니까 원심력 때문에 천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뒷차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착시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속으로 막 이유를 수십 가지나 지어내면서 합리화를 했어요. 양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는데 가죽 핸들이 제 손바닥 담 때문에 미끌미끌하더라고요. 전방만 봐야지 앞만 봐야지 하는데 다들 아시죠?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안 봐야지 하면서도 시야 끝자락에 걸린 그 룸미러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
거울이 막 엄청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것 같고 결국 1초, 2초 참다가 못 참고 다시 힐쩍 거울을 봤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얀 천은 미동도 없이 조각상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속으로 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죠. 거봐, 피곤해서 그런 거 맞잖아 하면서 혼자 피식 웃고 다시 어깨를 쫙 폈어요. 그렇게 얼마나 더 달렸을까? 다시 직선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빗줄기는 아까보다 훨씬 굵어져서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가르는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제 눈이 다시 롬미러에 딱 꽂혀버린 겁니다. 그 순간 진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면서 입안에 피맛 같은 비릿한 쇠 맛이 훅 퍼졌어요.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어요. 하얀 천의 윤곽. 그러니까 시신의 가슴 부분이 있어야 할 그 지점이 부자연스럽게 쑥 솟아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진짜 느리고 고통스럽게 흉곽이 부풀어 오르면서 숨을 쉬는 것처럼요. 와, 그때 그 기분은 말로 다 못합니다.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 한 방울이 척추뼈를 하나하나 훑고 내려가는 것 같은 미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숨을 꾹 참은 채로 눈을 막 비비고 다시 봤어요. 움직임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봤어요. 절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미친 건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제 목소리인데도 너무 심하게 잠겨 있어서 남의 목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진짜 필사적으로 이성적인 이유를 찾았어요. 아, 그래. 사후강직이 풀리면서 근육이지 혼자 이완된 거다. 아니면 몸속에 남아있던 가스가 빠지면서 몸이 부푼 거다. 동료들한테 들었던 온갖 의학적 지식을 다 끌어모았죠. 근데 제 그 알량한 이성은 진짜 몇 분도 못 버티고 박살이 났습니다. 거울 속 움직임이 점점 더 격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하게 숨을 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트를 덮은 몸 전체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펄떡펄떡 들썩이는 거예요. 뻣뻣하게 굳었을 그 팔다리가 천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미친 듯이 버둥거리는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다 보였습니다. 하얀 천이 막 파도 치듯이 출렁거리고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리는데 심지어 칸막이 너머로 쿵 하고 관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관 뚜껑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딱 그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뒷길에 차가 미끄러지든 말든 그냥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아버렸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쥐어뜯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고 차는 도로 한가운데에 기우뚱하게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컥컥거리다가 툭 꺼져버렸고요. 저는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부터 풀었어요. 진짜 극도의 공포에 질린 상태로 칸막이 유리 너머 뒤쪽 적재 공간을 확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다 서 있었고 유리창은 땀범벅이 돼서 겁에 질린 제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얀 천은 제가 처음 병원에서 인계받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후빔 하나 없이 완벽하게 평평하고 고요하게 관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펄떡거리던 그 움직임이 마치 제 눈가에만 상영된 악몽이었던 것처럼요. 밖에는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릴 뻔. 차 안은 숨 막힐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차라리 눈앞에 귀신이 보이면 도망이라도 칠 텐데. 방금까지 생생했던 공포가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고요함. 그게 오히려 비명보다 수백 배는 더 끔찍하고 무섭더라고요. 한참을 운전대에 머리 박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에 달라붙은 셔츠가 식은땀 때문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때 불현듯 아까 그 간호사 말이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평생 집으로 가고 싶어 하셨다고. 고집이 대단하셨다고. 죽어서까지 집으로 가려고 그 좁은 관 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건가? 진짜 미친 생각이라는 걸 아는데
한 번 싹 튼 의심이 독극물처럼 뇌를 갉아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다시 시동을 걸고 장례식장까지 남은 거리를 달렸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길이 진짜 지옥 그 자체였어요. 도저히 룸미러를 다시 쳐다볼 용기가 안 나서 아예 룸미러를 천장 쪽으로 확 꺾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땀을 흘린 상태였어요. 직원 2명이 와서 인사를 하고 뒷문을 철컥 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사이드미러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미친 사람처럼 훔쳐봤어요. 속으로 진짜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천이 흐트러져 있다고 한마디만 해달라. 관뚜껑이 열려있다고 해달라. 근데 직원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천을 툭툭 매만지더니 시신을 카트로 옮기는 거예요. 고지하 직원이 제 창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기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별일 없으셨죠?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인분 잘 보시겠습니다.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선고장 같았습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건 곧 그 끔찍했던 사투가 오로지 제 머릿속에서만 제 정신이 만들어낸 환각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안도감은커녕 진짜 발밑에 싱크홀이 뚫리는 것 같은 거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출근을 했어요. 눈은 퀭하게 파였고 입안은 까끌까끌했죠. 저랑 같이 일하는 젊은 후배 기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배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냥 어젯밤에 좀 피곤했나 보다. 어제 비도 엄청 오고 길도 안 좋았는데 진짜 고생하셨네요.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젯밤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꼭 참았습니다. 100% 미친놈 취급받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슬쩍 더 봤어요. 기현아, 너는 이 일하면서 뭐 이상한 거 본 적 없냐? 이상한 거요? 글쎄요. 유가족분들이 너무 서럽게 오실 때 마음이 좀 안 좋은 거 빼고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순진무구한 대답을 듣는 순간 저 혼자 깊은 심해에 뚝 떨어져서 고입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하도 오래 하다 보니 별 생각이 나들어서. 억지로 웃어 보였는데 진짜 얼굴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입꼬리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 얼굴인데 제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어김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했어요. 어제랑 비슷한 경로로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어요. 어제 일은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오늘은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룸미러 안 본다. 진짜 신원 고백하듯이 다짐을 했죠. 하지만 사람 의지라는 게 참 우스워요. 한적한 도로에 딱 접어드는 순간 제 눈동자가 마치 강력한 자석에 끌려가듯이 룸미러로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김없이 하얀 천이 꿀렁거리며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대담하고 훨씬 선명하게요. 마치 어제는 간 좀 보려고 탐색전을 한 거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자기 존재를 나한테 들이밀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그냥 생지옥이 됐습니다. 밤에 옹구차를 몰 때마다 매번 뒤에서 움직이는 시신을 봐야 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후후 숨만 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쿵쿵거리며 관을 두드려서 차 안 공기 전체가 진동하는 것 같은 날도 있었어요. 제일 끔찍했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하얀 천 아래에서 머리가 있어야 할 부분이 저를 향해서 진짜 기괴할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목뼈가 뚜둑뚜둑 어긋나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면서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천이 덮여 있는데도 그 시선이 느껴진다고요. 매번 참다 못해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거짓말처럼 똑바르고 고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현실이랑 환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지어 지금 운전대를 잡고 떨고 있는 내가 제정신인 나인지조차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결국 저는 15년이나 하던 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요. 이제는 일반 승용차 핸들만 잡아도, 아니 그냥 멈춰있는 차 운전석에 앉아있기만 해도 룩미러에서 그 미친듯이 펄떡거리던 하얀 천이 떠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제 옛날 신념이요. 그거 다 오만방자한 헛소리였습니다. 제가 겪어보고 깨달은 진짜 공포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 끔찍한 경계에 서 있는 무언가. 그리고 그걸 혼자서만 목격하고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제 자신.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더라고요. 오늘 밤 다들 차 타시면 룩미러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 진짜 앞차만 비치고 있는 거 맞습니까?